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보톡스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을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톡스와 함께 주입되는 각종 단백질과 이제 보톡스에 항체가 생겨서 이제 보톡스 효과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길 확률을 최대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자체가 최대한 많이 정제가 돼서 순수한 보톡스만 남긴 그런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내성을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내성의 확률을 줄인 보톡스만을 사용해서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주연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톡스는 시술 시간도 짧고 효과가 확실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가장 많이 치료받으시고 가장 인기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마, 미간, 눈가 이렇게 약간 3종 세트처럼 이렇게 치료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마에 깊어지는 주름살,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생기는 이제 미간의 주름, 그리고 이렇게 잘 웃다 보면 생기는 눈가 주름,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주 깊어진 상태에서도 보톡스를 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깊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시술을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쨌든 100세 시대고 그래도 미리미리 약간 대비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마, 미간, 눈가는 보톡스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바로 턱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턱 부분에 이제 보톡스를 해서 얼굴이 약간 작아지면 얼굴이 갸름해지고 얄쌍해지고 얼굴이 날렵해지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턱 보톡스 하고 싶어요 라고 오셨는데 사실은 턱이 아닌 침샘을 치료해 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침샘 치료가 필요한 분들 사진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제 귀 아래쪽이 이렇게 둥글게 도톰하게 볼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침샘 보톡스를 해주면 그 도톰했던 게 예전에 얼마나 도톰했는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날씬해지면서 여기가 라인이 딱 정리가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자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턱이 아니라 침샘이 좋아지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시술을 해보시는 것도 아마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바로 목입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가루주름도 신경이 쓰이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생기는 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넓은 목근과 피부가 이렇게 나이 들다 보면 약간 얇아지는 그 탄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잔주름, 이런 아이들은 보톡스를 통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톡스만으로도 가루주름도 일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톡스 3대장 유형 외에도 6가지 해드리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자리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콧등입니다. 이렇게 콧잔등에 가로로 주름이 가 있는 것을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찡긋찡긋 웃으시다 보면 코 옆에도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보톡스로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턱 부분이 이제 웃으시거나 이렇게 음식을 드시거나 하다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지면서 약간 호두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자갈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보톡스를 하시면 약간 매끈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고 약 용량을 양쪽 똑같이 대칭으로 시술을 해도 약은 안에서 좀 확산이 되고 번지기 때문에 아주 큰 비대칭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비대칭이 생기거나 어떤 특정 표정에서 약간의 비대칭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서 시술을 해도 정말 드물게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 주변을 시술하실 때에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이제 주름 보톡스를 하는 용량보다 조금 더 희석해서 피부의 아주 높은 층, 표면층에 얇게 여러 방으로 나눠서 주사를 해주면 모공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 볼 모공이 많은 부위 아니면 이마 같은 부위에 스킨 보톡스를 많이 나눠서 부드럽게 깔아주면 피부가 바짝바짝해지면서 탄력이 엄청 좋아 보이고 피부 결이 매우 좋아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이 나는 피부를 조금 갖게 되는데요. 근데 주름 보톡스보다 약간 희석을 했기 때문에 주름 보톡스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는 거에 비해서 스킨 보톡스는 한두 달 정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피부가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행사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야 될 때 이럴 때 약간 한 2주 전쯤 여유 있게 시술을 해 놓으시면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좋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리프팅 보톡스라고 해서 이게 턱 라인에다가 보톡스 시술을 해주면 이렇게 넓은 목근이 이렇게 약간 잡아당기던 힘이 많이 빠지면서 얼굴에 약간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시술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해드리면 만족도가 또 더 높아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턱 라인에 리프팅 보톡스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몸도 보톡스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직각 어깨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쪽에 승모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도톰하게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보톡스를 하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분에도 이렇게 근육이 발달돼서 종아리 알이라고 부르는 그 근육을 많이 줄이고 싶으신 경우에도 보톡스의 효과를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근육들은 얼굴의 잔 근육들에 비해서 훨씬 그 근육의 크기도 크고 힘도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되는 보톡스의 양보다 훨씬 많은 이제 고용량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 시술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 내성이 생길까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성이 최대한 덜 생기는 보톡스 위주로 시술을 하시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시술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보톡스로 효과가 많이 보실 수 있는 치료는 바로 다한증 치료입니다.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손이나 발에 이제 땀이 많이 나서 곤란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겨드랑이 부위 시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이제 땀이 유난히 이제 많이 나다 보면 옷이 젖어서 이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땀이 진짜 많이 나시는 분들은 겨드랑이 부위가 옷이 금방 삭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감들 때문에 이제 보톡스 시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할 즈음에 보톡스 시술을 해드리면 한두 달 정도는 땀이 훨씬 덜 나시기 때문에 여름을 조금 편하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효과가 풀릴 때쯤 이제 가을을 맞이하시면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한증은 이제 넓은 부위를 주사로 시술을 해드리다 보니 통증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겨드랑이 정도는 그래도 잘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통증이 정말 꽤 심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발을 치료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바르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한번 처방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겨드랑이는 아마 한번 해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 보톡스로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톡스를 이제 시술을 받으시면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보톡스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시술이지만 주름살을 채워 올리는 시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톡스 약이 들어가면 이제 근육 속으로 쏙 들어가서 한 1, 2주에 걸쳐서 그 근육을 못 움직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미간 인상을 이렇게 쓰시던 분들도 이제 미간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파이는 주름이 덜 생기게 되고, 이마 근육을 많이 쓰시던 분들도 이마 근육을 덜 쓰시게 되니까 이마에 이렇게 파인 주름살이 덜 생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계속 주어지던 것이 훨씬 덜해지면 이게 누르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피부도 차오르는 효과가 동반되기는 하나 여기를 채워주는 시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위에 따라서는 이런 채우는 시술이 약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톡스 위주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꾸준히 이제 보톡스로 관리를 해주시면 깊었던 주름도 점차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톡스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사람마다 적정 용량이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량을 시술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딱 맞게 정말 불편하지 않게 많이 좋아지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조금 주사를 놨다고 생각했는데도 눈이 너무 무겁다든지 눈이 처지고 눈꺼풀이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놓는다고 놨는데도 보톡스 효과를 많이 못 보고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채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시술을 해드리고 나면 이제 그 경과를 보면서 이분은 이 정도 용량이 딱 맞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시술을 해드릴 때는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넣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불편하지 않게끔 시술을 먼저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이제 불편감이 없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필요한 용량이 다르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힘이 약간 약해지긴 하니까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근육 힘이 조금 더 세시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보톡스 시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약간 리터치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보톡스는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효과가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가 마음에 드셨던 경우에는 한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에 한 2번 정도 아니면 한 3번 정도 시술을 해주면 이제 아주 시술 시간도 길지 않고 그리고 효과는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제 효과 좋은 시술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반복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성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보톡스 효과가 안 나오는 것을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톡스와 함께 주입되는 각종 단백질과 이제 보톡스에 항체가 생겨서 이제 보톡스 효과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길 확률을 최대한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자체가 최대한 많이 정제가 돼서 순수한 보톡스만 남긴 그런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내성을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내성의 확률을 줄인 보톡스만을 사용해서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셨을까요? 보톡스가 되게 짧은 시간에 이제 시술이 진행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하고 있다 보니 정말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는 시술이긴 하나 정말 개인차가 많이 있고 아주 간단하다고만은 얘기하기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분의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또 예전에 시술했을 때는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파악해서 적당한 용량을 결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시술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시술자의 노하우가 많이 반영되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더 만족스럽고 안전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